안녕하세요. 내알 유튜브 타로 강의 이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타로 사주 마지막 이론편으로서 타로 사주를 해석할 때 환원수의 정방향의 개념으로만 저희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채택한 주교재는 정방향과 무슨 방향이 있습니까? 그쵸? 역방향 이렇게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방향의 해석을 어떻게 타로 사주에 덧입힐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사례를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이 성격을 정방향의 성격만 갖고 있지 않고, 즉 또한 올해의 카드, 썸 카드가 반드시 정방향으로만 해석되지 않고 역방향으로도 흐르는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따라서 지금 영상 꼭 잘 듣고서 역방향의 해석이 굉장히 또 좋은 카드로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타로 사주를 역방향의 해석으로 할 수 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전부 흑화된 이미지, 흑화된 이미지, 흑화된 이미지를 세 장을 갖고 왔는데요.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주인공, 여자 주인공은 원래는 정말 현모양처 스타일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바람피는 바람에 본인의 생명을 잃게 되죠. 그리고 죽었다고 다들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기에다 점을 찍고 복수의 화신이 돼서 전 남편에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드라마입니다. 자, 그러면 민소희가 갖고 있는 원래 성격, 정방향의 성격이라면 아마도 11번 정의 카드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방향의 성격이었으면 본인이 노력한 대가만큼 그리고 성과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공정한 카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을 텐데 지금 뭐가 됐습니까? 중간에 상황이 바뀌고 자신의 인생에 무언가 흐름이 확 바뀌어서 복수의 화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흑화된 거예요. 그 흑화된 개념이 바로 역방향의 개념인 정의 카드의 역방향 해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민소희는 원래는 정방향으로서의 정의 카드를 실현하는 사람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드라마틱한 어떤 문제 상황에 있어서 역방향의 성향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뒷속내를 감추고 뒤에 컴컴한 속마음을 감춘 채 복수의 화신으로서 무언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으로 변화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즉, 역방향의 해석은 만약에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성향상의 성격을 유지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별한 사건이 부닥침으로 인해서 그 성격에 갑자기 뭐 한 거예요? 흑화했을 때 역방향의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연산군 볼게요. 연산군의 평가가 지금은 폭군으로 결정되었지만 사실 이 사람의 환원수는 아마도 이런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방향의 교황카드의 성격으로서 왕의 계통을 잇고 왕의 전통과 관습을 후대에도 이어주는 성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본 성향이 그런 성격이 있어서 왕이 일단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죽음에 대한 뭔가 비밀들이 누설되고 그런 것들이 폭로됨으로써 갑자기 성격이 흑화됐죠. 어떤 식으로요? 그렇죠. 교황 카드의 무슨 방향? 역방향으로서 흑화된 거예요. 즉 전통과 관습, 왕가의 모든 것들을 전부 파괴했죠. 그리고 일탈을 일삼았잖아요. 물론 이유 있는 반항이라고 본인은 얘기할 거야. 엄마의 복수를 하겠다는 일념으로 썩어 문드러진 이 간신배 같은 사람들을 막 처벌하는 그런 역할로 폭군으로 변했는데 그 성격이 바로 역방향의 흑화된 성격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수 카드 역시 잘 되면 좋은 방향, 정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운세의 흐름의 에너지가 나쁘게 흐른다면 역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한번 볼게요. 이동욱이 열연했던 전생의 저승사자 이전의 모습이 바로 고려 왕이었던 왕녀였단 말이에요. 이 왕녀의 기본 성향으로 봤을 때 환혼수는 아마도 6번 연인 카드였을 겁니다. 소울메이트를 원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옆에 있던 간신배 그 사람하고 동료애로서 끈끈하게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왕비를 맞이해서 그 왕비하고 정말 사랑으로 소울메이트의 관계를 유지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기 손으로 이 왕비를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명령을 했으니까 화살을 쏘라고. 그래서 왕비가 본인의 명령대로 화살에 쏘임을 받고서 왕비가 죽었어. 사랑하는 연인을 잃은 거예요. 그 순간 성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쵸? 연인 카드의 무슨 방향? 역방향으로 이 왕이요, 이동욱은 성격이 흑화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세월을 눈물과 한탄과 슬픔으로 이렇게 페인처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거의 자살에 이르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거든요. 연인을 잃음으로 인해서 그 속에 나온 슬픔으로 성격이 어떻게 됐다? 흑화된 이미지로서 생을 마감하게 된 겁니다. 따라서 기본 성향이든 올해의 카드로서 썬카드를 사주 카드로서 뽑았을 때 정방향의 개념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갔을 때는 정방향의 해석일 테고, 그게 흐름이 나빠져서 중간에 바뀐다면, 에너지 흐름이 바뀐다면 올해의 운세든 자신의 기본 성격이든 역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조금 짚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특히 역방향의 해석이 굉장히 정방향에 비해 굉장히 서로 정반대로 나쁘게 흘러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부분을 짚어줘서 꼭 조언을 해줘야 될 문제가 보인다고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의 운세에 역방향으로 흐른다면 자살의 위험이 보이는 카드도 있고 폐가 망신의 위험이 보이는 카드도 있고 사고수와 부정부패로 인해 뭔가 사기를 당할 만한 그런 운세들도 역방향의 흐름으로 온다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유념해서 정방향과 역방향의 해석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보카드 0번의 타로 사주를 여러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